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부동산의 최영식입니다. 최영식 대표님, 이곳 현장은 어디죠? 네, 지난번에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송도 랜드마크 시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인트로 영상 잘 봤는데요. 송도 랜드마크 시티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송도 랜드마크 시티, 저는 좀 생소한데 여기 어디인가요? 예, 송도 랜드마크 시티는 송도 신도시에는 109부터 909까지 다양하게 구역이 있는데 아직도 개발 중인 곳입니다. 송도 하면 우리가 굉장히 신도시처럼 만들어진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곳과 새롭게 또 만들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609와 809를 의미합니다. 그 609와 809에 이제 새롭게 또 다른 송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주거 세대만 15,000세대 이상을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 업무지구, 예전에는 더 블루코어 시티라 가지고 겸무지구가 또 같이 만들어지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블루코어 시티 계획은 지금 현재 소송전으로 좀 안타깝게도 좀 장기화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작년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편한산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도 보시겠지만 일부 입주를 했고요. SK뷰도 입주를 했고 최근에 이제 주로 이제 한 3,000세대 이상 단지들이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를 앞둔 세대들이 총 15,000세대가 넘는데요. 그 세대들이 하나씩 입주하면서 대단히 인구로서 새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와, 송도 랜드마크 시티가 이렇게 핫한지 몰랐는데요. 그럼 여기 송도 랜드마크 상가에 대해서 오늘 어떤 내용으로 알려주실 건가요? 예, 이제 송도 랜드마크 시티 더샵 상가는 사실은 저희가 그 랜드마크 시티 상가 중에 센트럴 더샵이라고 그 랜드마크 시티 안에 보면 대부분 다 주거지역으로 3,000세대 뭐 오반이라든가 대림이라든가 SK라든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M1, M2 블럭이라고 해서 센트럴 더샵과 호반 베르디움에서 짓는 단지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특이하게 약간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들에 오늘 저희가 했던 2017년도에 분양했던 센트럴 더샵 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무려 50분 정도와 저와 같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곳에 왜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와, 많은 분들이 함께 투자를 하셨는데 그만큼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 초보 투자자들이 걱정인 게 상가를 분양받을 때 공실률이 높을까, 임대가 잘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사실 많거든요. 그럼 이곳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궁금하네요. 네, 신도시나 뭐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역의 상가 투자 많은 분들이 꺼려합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위례지구, 그 다음에 가락 시형을 재건축한 헬리오시티, 아주 유명한 공실 상가들이 많죠. 최근에 사회적 이슈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송도 랜드마크 시티 상가는 지금 저와 같이 한 50여 분 정도의 저희 고객분들, 저까지 포함해서 90% 이상의 임대가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8월이 준공이지만 이미 임대가 다 맞춰졌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너무 초반에 임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 한 5%대 임대를 맞추신 분이 최근에 그분한테 다른 부동산에서 임대료를 더 올려줄 테니까 또 계약금도 배액 배상을 해줄 테니까 다시 계약을 하자 이런 사례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정도로 입주 전부터 저도 이렇게 생소한 경험인데 대부분 임대가 맞춰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상가에 저도 투자를 하고 싶고 못한 게 아쉬울 정도인데요. 네. 그럼 이 송도 상가를 통해서 저희가 꼭 알아야 할 투자 포인트 이런 거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가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상업시설을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소개도 하고 또 심지어 저 역시도 공실로 좀 고생했던 기간도 있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상가 투자를 하보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랜드마크 시티를 보면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랜드마크 시티가 이렇게 임대가 잘 맞춰졌던 두 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는 배우 세대입니다. 배우 세대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유동인구가 갖춰지는데 일단 M1 블럭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 M1 블럭의 위치가 중심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 아까 대림 이편한산이라든가 이 단지들을 보시면 그 단지 내 상가들이
그 단지 수에 비해서 되게 적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 자체에 상업시설 자체가 안 들어가는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이제 상가 그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센트럴 더샵 단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단지만으로 3,400세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앞쪽에 중심 상업지가 만들어질 곳인데 이곳에 1, 2층 상가로 좀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미 학원과 병원, 은행 뭐 이렇게 다 한꺼번에 슈퍼마켓도 대형 슈퍼 같이 들어오는 구조로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배우 세대고요. 두 번째는 그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송파 헬리오시티의 상업지역이 공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된 이유는 높은 분양가에 있습니다. 헬리오시티가 물론 세대수도 크지만 그 세대수만큼 또 상가 공급도 많았는데 분양가가 너무 셌어요. 전용 한 평당 기준,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평당 한 2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 세대는 많은데 임차인들이 그 임대료로 내고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전용 평당 2억이면 5%, 4%를 기준으로 잡아도 못해도 평당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운 임대료를 내야 돼요. 10평에 1000만 원인데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그런 임대료를 우리가 지불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반면에 송도 랜드마크시티 더샵 상가는 전용 한 평당 분양가가 아까 헬리오시티의 5분의 1 수준이 전용 평당 4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 평당 한 15에서 20만 원만 임대료를 내더라도 5%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도 싸게 임대료를 내줄 수가 있고 임차인도 10평 기준으로 150, 한 뭐 20평 하더라도 한 300만 원 정도 임대료면 그 배우 세대 대비 매출이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공실 위험도 낮게 나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간과하는 게 보통 상가 투자할 때 어느 역이 생긴다더라, 어떤 개발 호재가 있다더라, 이것만 보고 고가 분양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나서시는데 상가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거기에 어떤 업종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이면 장사가 될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명심하실 거 하나는 절대 높은 분양가에 들어가면 수익을 볼 수 없는 게 상가입니다. 그래서 평당 분양가가 적어도 전용 면적 기준으로 아무리 좋은 것도 8천 이상이라면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될 상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가에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송도 랜드마크 시티 이 실사례로 투자 포인트를 꼭꼭 집어서 얘기해 주니까 오늘 정말 유익한 강의였는데요. 다음 강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